아침에 시장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4월 2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원입니다. 자, 밤사이 뉴욕 증시는 또 연속적인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장중에 다소 상승폭이 좀 꺾이는 모습들 막판에 음봉이 좀 출현을 해서 상승 탄력 자체는 초반 대비해서 좀 둔화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나스닥이 연속적으로 어제도 거의 4% 가까이 올랐고 밤사이에도 1% 넘는 강세가 보였고요. S&P 500, 다우 할 것 없이 모두 올랐습니다. 어제는 이제 빅테크 종목들의 강세가 눈에 굉장히 많이 두드러지게 보였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구글, 테슬라 등의 종목들도 모두 강한 상승이 나타났고요. 국제유가도 $100 아래, WTI 기준으로 $100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는데 이게 쉽사리 국제유가가 이게 뚝뚝 떨어지지 못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늘상 그랬다라고는 하지만 발언들이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전 10시에 연설이 예정돼 있긴 한데 이제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제도 분명히 저희가 소개해 드렸던 내용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지 않고도 우리는 전쟁을 종료한다 라고 하는데 어제는 또 호르무즈에 관련해서도 또 발언하면서 그거 안 풀면은 계속 공격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스탠스가 분단위 초단위로 달라지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러다가 또 공격하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또 지상전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을 한쪽에 계속 가져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밤사이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테크 종목들은 얼마나 왜 이렇게 올랐던 걸까요? 잠시 이어지는 월가 뉴스레터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저희가 5주차 진행이 되고 있는 중동 관련한 전쟁 특집 시간 마련하고 있죠. 서강대학교 유로메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 모시고 진짜 이란에서는 또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죠. 정말 이 휴전과 종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란 입장은 어떤지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가 뉴스레터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오르긴 했는데 막판에 조금 힘이 빠졌어요. 그러게요. 네. 아까 예고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네요. 채팅창 보니까 오늘 아침 10시, 9시 반부터 아마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 10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일장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언론사들이 이미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예상된 그런 그림이고요. 근데 그 그림에서 어떤 어휘를 쓸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기가 종료 단계라고 얘기할지 아니면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얘기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대감에 이틀 연속 상승을 한 가운데 혹시 모르잖아요. 또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어디서 또 구멍이 나고 있을지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그런 관점도 유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제 또 저희가 이제 막 속보로 들어왔던 게 어제 방송 이 시간 시작할 때 한 2주에서 3주 뒤에 그 여정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가 일단 시장에 첫 번째로 반영이 됐고요. 오늘 밤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 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잠시 후 10시에 어떤 내용을 얘기하게 될지에 대해서 시장은 설왕설래가 좀 오고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감 지수. 네, 마감 지수 그러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차트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다가 장중에 조금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아무래도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그래도 올라가고 오르막 내리막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다가 그냥 숫자만 다 놓고 보시면 나스닥은 1.2%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장중에는 거의 시장을 오르락 내리락 뒤흔들 그런 재료가 딱히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각자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좀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나스닥이 1% 넘게 올랐다는 건 긍정론자들이 조금 더 우세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빅테크가 좋았죠. 구글,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브로드컴, 애플 다 같이 올라왔고요.
특히나 반도체의 강한 탄력 확실히 돋보였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9%, AMD 3%, 인텔도 9%, 그리고 샌디스크 9%, 웨스턴 디지털 10%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죠. 어제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가 한 6, 7% 상승으로 출발해서 장 끝날 때 두 자릿수 상승으로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전, 오후 좀 나눠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어제 제가 전해드린 뉴욕 증시의 흐름을 반도체가 좀 반영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그 오후의 흐름은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제 마이크론이 조금 더 올라갔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어떻게 반도체가 반응할지 굉장히 좀 궁금한데, 뭐 긍정적으로 출발은 하겠죠. 그렇지만 어제 선반영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요 맵을 보면서 그 어제 이란이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 요인들을 암살하면 뭐 빅테크, 미국의 테크 기업들을 타격하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 돌려서 생각하면 그 이란이 언급했던 기업들이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기업들인 그쵸.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 맞지만 않는다면 훈장이라고 봤어요, 저는. 예,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이제 지목을 받은 거니까. 중요한 기업들을 인지하고 있구나라는 걸. 네네네. 그래서 그런 흐름도 이제 조금 테슬라나 구글 같은 기업들에게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상상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러셀 2000의 경우에는 뭐 알록달록 색깔이 이래저래 좀 다른데, 그래도 여기도 보시다시피 그린라이트가 좀 더 우세했던 그런 흐름이었고, 결국에는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 3월 31일의 출발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4월 1일도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3월 31일에 급등했던 것에 대한 고민도 일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테크주 그 공격 얘기 나왔을 때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걱정했는데 어제 이미 공격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바레인의 제가 놓쳤나 아마존 보네. 클라우드 오. 사업장에 이란의 공습으로 이게 타격이 입혀졌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미국 현재에만 그 관련한 기업들의 뭐 시설이나 설비가 있는 게 아니니까 중동에도 네네. 있는데, 그쵸, 이게 맞아요. 바레인의 아마존 클라우드 사업장에 공습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전황에 대해서는 네. 오늘은 제가 사실 잘 몰라요. 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아, 그만큼 저는 어쨌든 증시에서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를 보는 사람이니까, 그쵸. 증시에는 거의 전장에 있는 일을 반영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랬으면 아마존 주가 빠졌어야 네, 되는데 맞아요, 1% 맞아요. 올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과연 그 종전의 어떤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증시는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전 장의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크고 작은 전쟁은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는 소폭 반등했습니다. 4.3% 정도 올라왔고요. 그 전날 이틀 동안 급락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시장에 큰 타격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다행히 달러도 99.6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있었고요. 유가도 세 자릿수 좀 불편하죠. 두 자릿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98.9까지. 그리고 금값도 최근에 빠르게 좀 올라오는 모습. 금은 이제 뭐 전쟁이 오히려 뭐 악화된다, 그게 아니라 전쟁이 이제 완화될 때 금이 올라가죠. 확실히 성격이 좀 달라졌고요. 비트코인도 68,000달러까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이슈를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 이란에서 이제 군 철수 한 2, 3주 내로 할 거다. 네. 근데 이 얘기를 지난주에도 2, 3주라고 하고 이번 주에도 2, 3주라고 하는 게 이게 계속 뭔가 딜레이되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 네. 어제 근데 이 시간에 2, 3주 안에 떠난다라는 네. 얘기가 나왔어서 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그거를 조금 찾아봤는데요. 제일 저는 재밌었던 거는 오늘 주가가 올랐습니다가 1번이에요.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2, 3주 안에 떠난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아, 봐라, 시장이 결국 내가 오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 시장에 관심이 지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본인이 경제인 출신이기 때문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시장이라는 곳이 이제 재선까지는 아니죠. 이제 중간 선거의 결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너무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올랐습니다.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란을 떠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휘발유 가격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이란을 떠나면 됩니다. 근데 해협 문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 뭐 내가 떠나면 알아서 해결될 거다. 그리고 오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수가 엄청나게 많았다. 근데 내가 그 전쟁을 중단하면 알아서 해결될 거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금까지의 표현에 따르면 그러면 알아서 열릴 것이다. 이란도 그만할 것이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두 번째로는 사실 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닫혀있든 열려있든 크게 상관을 안 한다라는 스탠스를 어제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그걸 채팅창에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딴 사람들한테 넘기려고 하는 거죠. 딴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제 유럽 쪽으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어쨌든 본인의 시간은 2, 3주 정도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번에도 사실은 채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이유가 최근에 국채 금리가 계속 올랐잖아요. 그 오르는 과정의 배경이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다른 나라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리스크를 반영해야 되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그럼 원유 확보해야 되고 막 나프타 급하게 사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대로 돈이 나가다 보니까 미국 국채를 살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미국 국채 가치가 뭐 공식 기관들이 820억 달러가 급감을 하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돼야 이제 금리를 좀 방어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매년 뭐 우리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변동성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그때 항상 문제가 되는 문제를 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공부해 놔야 되는데 그게 이번에도 결국 채권 금리였다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악시오스에서는 후속 보도로 미국과 이란이 이미 잠재적인 합의안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재적 합의안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느냐라고 좀 찾아보니까 중국과 파키스탄이 화요일에 유사한 평화 구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파키스탄이라고 한다면 미국과 이란의 사이를 중재하기에 아주 훌륭한 조건을 갖고 있는 두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가 구상안을 좀 추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고요. 뭐 외무부에서는 여전히 거짓이다, 근거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미국 관료들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라고 경고했다는 점에서 뭐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어쨌든 합의안에 대해서 계속 오고 가고 있는 건 점점 더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 미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오후 9시 이란에 대한 중요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제가 뭐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지금 언론사들이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뭐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이제 종료 단계다라는 뉘앙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폴리티코에서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이란 쪽에서 휴전을 이야기하고 있다, 종전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휴전을 요청했다. 네네네. 근데 또 이란 쪽에서는 우리 그런 적 없다. 그쵸. 뭐가 누구 얘기가 맞는 걸까요? 근데 그거를 사실 누가 맞는지를 굳이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미국과 이란의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미국은 우리가 휴전을 요청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란도 우리가 휴전을 요청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트럼프는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란은 또 그렇게 말하는 거지 않을까. 이란 대통령이 미국인들한테 편지를 또 맞아요. 보냈잖아요. 네. 이거를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그쵸. 자의적 해석을 한 걸 수도 있고. 네. 요 시간상으로는 트럼프가 요 트윗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지를 공개가 된 거긴 네네. 한데 근데 그 사이에 두 명 간에 뭔가 오고 간 분명히 뭔가 얘기가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렇게 들었든지 아니면 자의적으로 이건 휴전 요청이야 라고 해석해서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던졌는지 뭐 그거는 베일에 쌓여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 피셜에 따르면 이란의 새 정권 대통령은
훨씬 더 급진적이고 매우 인텔리전트, 똑똑하다, 지능적이다. 근데 방금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 그래서 뭐 그 한창 한 달 전, 한 반달 전, 보름 전이었으면은 우리는 뭐 그때까지 이란을 완전히 파괴하거나 흔히 말하는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 좀 더 주목했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것보다 휴전을 요청했다. 쪽에 좀 더 시작은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새 정권의 대통령은 안 변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어쨌든 이란 자체가 새 정권이 새롭게 됐는데. 그런 표현을 계속 쓰더라고요. 미국에서 새로운 이란의 그 정권, 레짐을 자기들이 체인지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메시지를 줘야 미국의 어찌 보면 정당성도 당위성. 좀 생기는 거고. 예. 그래서 이란 대통령이 또 편지를 공개했는데 제가 편지를 되게 오랫동안 읽어봤거든요. 어때요? 엄청 길어요. 아, 편지가 길어요? 네, 엄청 길고 A4로 제가 봤을 때 한 3-4장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길어요? 네, 진짜 긴데 거기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약간은 좀 그 대통령 같습니다. 그러니까 품어요? 예, 약간 학구적인 느낌도 있고 되게 합리적으로 설득을 하려고 하고 미국인들한테 보내는 편지잖아요. 과연 우리가 정말 위협을 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뭐 미국인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란 사람들을 설마 괴물로 보십니까? 우리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란의 어떤 국민들의 그 뭔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대통령이 대신 해준 느낌.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용들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 핵심 내용. 핵심 내용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적개심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이란 사람들을 오해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이었고요. 이란이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할 행동은 정당방위에 기반한 신중한 대응입니다.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한 적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5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대립의 길을 계속 가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고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요청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란 국회의장 갈리바프라는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그 겉으로는 되게 이란 사람들에게 약간 체면치레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맥락에서 벗어난 인용문과 조작된 포모가 결합된 것은 전쟁으로 이익을 취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 사람 그 사람인 거 아시죠? 자, 트럼프가 뭐 이렇게 말할 때 사세요. 뭐 이렇게 말할 때 파세요. 그 얘기했던 사람이니까 네. 두 번째 레슨을 또 하나 던져줬습니다. 요거 보면 뭐 트럼프의 말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 조작된 포모니까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대통령 국회의장이 약간 좀 다른 스탠스를 좀 보여줬다라는 점이고 외무장관 그러니까 대통령과 외무장관 그리고 국회의장 이 세 사람이 지금 그 외부적으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라그치가 외무장관이고 맞아요. 갈리바프가 국회의장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름 뭐더라? 페제시키안. 네. 이란을 뭐 다 알아버렸어요. 이제 저희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도 다 이제 아시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건은 외무장관이 얘기하는 조건은 뭐 명확하다고 합니다. 명확하다는 조건을 명확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아시죠, 여러분도.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필요하다. 라는 거기 때문에 각자의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긴 해도 뭔가 겹쳐지는 결론은 이들도 협상을 원하고 있구나에 대해서는 추론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나토 탈퇴한다, 종이호랑이다, 뭐 이런 그쵸. 표현 해가면서 탈퇴한다는데 지금 또 유럽 국가 일부는 계속 달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니까요. 이제 결론적으로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협상과 의견 교환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그러면 이제 선택지는 되게 좁혀졌습니다. 호르무즈를 닫은 채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걸 어떻게든 열어놓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갈 것이냐 그 판단이 트럼프 대통령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되게 쉬워졌는데 이제 거기에 갇혀 있는 중동 국가들과 이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유럽 국가들,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낼 때 이란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하기보다는 유럽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나토 탈퇴를 고려 중이다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나 호르무즈 그냥 닫고 나 나토도 안 할래. 여기 너네 알아서 해? 너네 피해받을 거잖아. 라는 메시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보여드렸던 그 SNS 내용이 너무 적나라했죠.
미국에서 살아 없으면. 예. 그게 아니면 용기를 내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서 그걸 너희가 뚫어라 라는 책임 전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폴리티코에 아까 보도가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잠시 후 오전 10시에 전쟁이 종료 단계 와인딩 다운이라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대요. 그리고 이 뒤에가 중요합니다. 아더스 다른 국가들이 호르무즈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이제 SNS 올린 것뿐만 아니라 공식화하는 네. 연설일 가능성이 높다. 그 두 가지가 이번 연설의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외에 새로운 내용은 없는 맞아요. 거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SNS로만 썼는데 네, 그거를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이제 그 영상으로 남기겠다는 거죠. 예, 이란과의 전쟁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두 번째로는 호르무즈는 이제 뭐 유럽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나는 뭐 나토를 떠날 생각도 있으니까 이렇게 약간 협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관세 전쟁 할 때 막 이렇게 밀어붙였잖아요. 예, 선택해. 너네 우리한테 관세를 내든가 아니면 뭘 갖고 와서 관세를 줄이든가 둘 중에 하나야 선택해 이렇게 강요했잖아요. 그런 상황이랑 되게 비슷해 보여요. 예, 그래서 여기서 쓰고 있는 그게 이제 승리를 선언하고 책임을 유럽에 전가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또 그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전략이 있더라고요. 어떤 전략이요? 우크라이나를 갖다 붙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붙여요? 예, 그래서 유럽 동맹국들이 지지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한대요. 아, 지금 러시아가 힘이 그렇죠. 엄청 세지고 있는데 네. 우크라이나에 손을 놔버리면 다른 유럽 국가들이 또 불편해지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유럽 국가들이 불편해져서 네. 이제 러시아의 원유를 수입하기로 했잖아요. 제재를 끊기로 했잖아요. 네. 그만하기로. 근데 거기서 우크라이나를 더 약하게 만들면 러시아 힘은 더 세질 거니까 야 너네 유럽 러시아 저렇게 강해지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이 호르무즈 막아놓을 거야? 라고 또 선택을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러우 전쟁 이후로 사실 그 주변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가 엄청나게 증액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또 네. 러시아가 돈이 생기면은 또 다른 주변 국가들은 더 국방비를 많이 그렇죠. 쓸 수밖에 없는 불편한 상황. 네. 여러모로 불편하게 유럽을 만드는 게 트럼프의 또 속내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미국의 다양한 또 경제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 지표도 어제 꽤 많이 나왔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가 고용 주간이라서 고용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고용이 나쁘게 나와서 금리 인하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였지만 최근에는 뉘앙스가 좀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으니까 유가가 급등했으니까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정도의 고용은 나와줘야 된다로 뉘앙스가 좀 바뀌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ADP 민간 고용이 6만 2천 건으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 역시 전월 대비해서 0.6%가 증가했는데 이건 2월 기준이라서 3월에 한 번 더 하드 데이터를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월 ISM 제조업 PMI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다행히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52.7로 발표가 됐고요. 근데 조금 이제 걸리는 거는 여기 보시면 프라이스 가격이 지난달 대비해서 또 7.8포인트가 올랐어요. 78.3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유가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어떤 분이 채팅창에도 말해주셨는데 미국의 소비 상태 괜찮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소비도 괜찮고 고용도 괜찮다는 점에서 시장은 또 한번 침체까지는 안 가겠네.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던 지표들이었습니다. 네. 연준의 스탠스는 어때요? 지금 사실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고 나서 연준이 뭔가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그러게요. 하고 하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게 했어요. 그게 좀 되게 다행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굳이 이제 이란과의 어떤 상황이 달라진 것보다 사실 시장의 반등에 조짐이 있었던 건 파월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네. 그날 그게 제일 컸던 이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때 금리가 꺾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트럼프가 좀 더 자신감을 찾았던 것 같고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판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연준이 뭐 지금 금리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전히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지켜봐야 될 때다라고 밍숭맹숭하게 답변을 했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저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시장이 너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미리 반영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니다. 원래 연준이 그렇게까지 나서지 않잖아요. 근데 너무 금리 인상 앞서가지 마라고 발언을 할 정도로 좀 공격적인 프라이싱이 있었고 골드만삭스에서도 그걸 좀 달래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파월 그때 당시에 금리 인상은 없어요라고 발언하고 나서 원래 이제 금리 인상 프라이싱이 한 20%막 30%씩 올라가고 있었던 게 다 지워졌잖아요. 예, 근데 이쪽으로 뭐 큰 변화는 없었지만 조금씩 이제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물론 또 우리가 인하까지 앞서갈 필요는 없겠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접어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물론 상반기에는 어렵지만 네. 하반기쯤 한 9월 FMC에서의 인하 얘기가 꽤 많이 이 금융가에서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사실 아직은 좀 불안하고 지금 인하가 되겠어? 지금 유가가 이 정도인데라고 생각하지만 그 인하가 9월달 얘기 나오고 있고 그 인하의 배경이 부디 경기 침체는 좀 아니었기를 하는 바람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4월에 원유 공급 부족이 악화될 거다. 네. IEA에서 이 관련한 전망을 내놨어요. 이게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하반기에 온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뭐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런 얘기들이 아예 없을 것 같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조업 PMI를 봤어도 프라이스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이제 실물 경기로 사실 주식 시장이랑 실물 경기는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그쵸. 실물 경기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나 피해가 나타난다면 그러면 또 이제 그때부터는 야 이거 금리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중간에 좀 타격을 받고 나서 금리 인하가 나와서 시장이 좀 안도하는 그런 과정을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3월 한 달 동안 호르무즈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IEA에서는 4월에 원유 공급 부족이 확실히 좀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막상 뭐 증시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지만 우리가 걱정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전쟁부에서는 중동 지역의 A-10 전투기를 2배 정도 증편을 한다고 해요. 이게 뭐 목적이 명확하게 뭔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전쟁이 아직 끝난 상황은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여전히 우리의 뇌리에 좀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런 와중에 아랍에미리트가 적극적으로 참전 의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호르무즈 너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고 가버리면 중동과 유럽이 뭔가 계속 작전을 수행하든지 이란이랑 협상을 하든지 뭔가 있어야 될 텐데 아랍에미리트는 지금 여기서 끝까지 밀어붙여서 이란을 좀 더 약하게 만들어서 열리게 만들자라는 입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여전히 전황은 뭐 그렇게 썩 좋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가벼운 스태그플레이션이 좀 올 수 있다. 가벼운. 예, 그게 좀 모르겠어요. 마일드 스태그플레이션이 정확히 어느 정도나 가벼운지도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긴 오는데 막 엄청 시장을 막 그쵸. 흔들 정도, 경기를 네. 흔들 정도는 아닐 거다. 그래서 파월 의장도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금리 인상까지는 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막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 아니 그런 거 오려면 실업률이 2자릿수는 넘어야 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끼케야 3, 4%밖에 안 되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리가 조금 유식한 사람들이 표현할 때 내러티브라고만 표현하죠. 그게 실물 경기에 실제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 건 아니고 그런 뉘앙스로 시장에서는 약간 우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위협이 계속 주어지면 시장은 그때부터 야 이거 금리 인하해야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그래서 파월을 때리잖아요. 인하해야 된다. 그에 대한 내러티브를 또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4월을 기대하는 이유? 그래서 이번 달 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과는 경기와는 전쟁과는 이게 또 다르게 흘러간다라는 뉘앙스로 이 세 번째 주제를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통 또 역사적으로 네. 4월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있어요. 네. 그리고 또 4월이라고 하면 분기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분기가 바뀌고 월이 바뀌면 이제 우리가 막 시장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어쨌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새로. 새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도 연기금이 있고 연기금이 이제 1분기 동안 시장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갖고 있던 보유했던 비중이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몇 퍼센트까지 채워내야 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모건 스탠리에서 연기금이 살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시장에서는 조금씩 신뢰도를 붙이기 시작했더라고요. 예, 미국 시장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아까 그 뭐 마일드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다만 증시와 경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GDP 실질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3으로 내린 건 사실인데 네. 기업 이익에 미치는 악영향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유가 상승은 일부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아시는 것처럼 S&P 500의 상위에 있는 기업들은 유가의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많고 그런 빅테크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에서 증시는 경기와 다르게 다시 반등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칼시에서도 이 정도면은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급격하게 리세션에 대한 전망치도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의 불확실성들이 많이 완화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흥미로웠던 게 틱 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틱 지수는 뭐예요? 저기 그래서 제가 괄호 안에 넣어놨는데 미국 증시 기준으로 상승 종목수에서 하락 종목수를 뺀 거예요. 되게 쉽죠? 그냥 상승 종목수가 더 많은지 네. 그런 비율이네요. 근데 그게 미국 증시 기록한 역사상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아, 그날요? 어제가 예. 어. 예, 월요일 3월 네네. 31일에 미국 증시가 그래서 그 정도로 이게 어제 그 숏 커버링도 되게 강하게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대급으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전환되는 그런 변곡점이 3월 31일에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원유에 대해서 울트라 숏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울트라 숏? 네, 여기 실제로 울트라 숏이라는 그 그냥- 상품이 있나 봐요. 아, 그냥 숏도 아니고 울트라 숏? 예, 울트라숏에 대한 베팅이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뭐 물론 지금 전 장의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고 그리고 경기는 이게 복잡한 상황 때문에 계속 침체에 대한 내러티브를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시장은 그런 불확실성을 많이 덜어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울트라 숏 베팅이 급증한 것에 반해서 유가는 쉽게 내려오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쵸. 예.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오늘 또 아르테미스 2호 달 발사한다고 그래서 뭐 우주 관련이래. 우주선은 맞죠? 우주 네, 관련 맞아요. 종목들도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그게 7시 한 20분? 30분? 네, 맞아요. 우리 방송 끝나고래요.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릴 테니까 굳이 나사 뭐 그거 보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징주는 AI 전쟁, 전쟁 끝나면 AI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뭐 전쟁 관련주들 다 치웠고요. 예, 그냥 AI로 바로 특징주 1번 만들었습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9% 급등했고요. 샌디스크 역시 9% 급등에 성공했습니다. 전쟁 끝나자마자 반도체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어제 삼성전자가 몇 그니까요. 퍼센트 올랐죠? 어제 10% 넘게 올랐어요. 야. 13.4% 지금 네. 써있네요. 출발이 6% 7%였거든요. 네. 근데 장중에 계속 상승폭 끌어올리더니 아. 결국 종가에 10% 넘더라고요. 그 부분을 또 이제 반영했다고 봐요. 그쵸. 네, 미국 증시가 연결해서 반영했다고 보고 네. 뭐 특별한 뉴스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루멘텀이 다시 9% 가까이 급등하면서 신고가 영역에 들어왔고요. 어제 전해드렸던 엔비디아의 투자를 받은 마벨 테크놀로지 신고가 경신하는 와, 7%. 기염을 토했습니다. 네. 그 와중에 뉴스를 몇 개 찾자면 오픈 AI 어제 조금 장 끝나고 나왔던 이슈 10억, 100억, 1000억, 1200억 달러를 더 투자? 추가로 투자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의 9천억 달러 정도 모았거든요. 지금 8,750억 달러 정도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장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1조 달러 이상으로 들어올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거의 지금 릴리에 버금가는 오픈 AI의 상장을 앞두고 있다. 오픈 AI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이렇게 우리 투자 좀 해주세요 하면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줄 섰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다가 어떻게든 그 손정희 회장이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계속 붙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상장만 하게 되면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유동성 우려도 많이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4월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지난달까지는 전쟁으로 바빴지만 이번 달부터는 실적으로 바빠질 시간이 곧 온다는 겁니다. 당장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된다고 들었는데 S&P 500 기업들도 실적 시즌을 준비하기 시작했고요. 울프 리서치에서는 결국 반도체가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에너지 가격이 높아져도 S&P 500 기업들의 실적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주가만 빠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딱 꼽았습니다. 두 개. 마이크론과 엔비디아가 전년 대비 수익 성장률의 약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근데 엔비디아 주가는 거의 안 움직이지만 마이크론도 사실 그 구간에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처럼 막 과거처럼 막 쏘고 그렇지는 못할 것 같은데 대신 마이크론은 많이 빠졌죠. 예, 그 부분이 지금에서는 장점으로 또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업종으로 반도체가 자리매김했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네요. 자, 스페이스X는 비공개 IPO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게 비공개라는 게 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왜 비공개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 보시면 confidentially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공개로 IPO 신청서를 이미 제출했다. 그러니까 막 대놓고 막 뉴스에 막 한다, 이번 주에 한다, 막 이런 얘기만 있었고 했다라는 얘기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왜 없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비공개로 한 것 같다라고 야후 파이낸스와 CNBC에서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들어간 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자료인데 오픈 AI가 1조 달러지만 스페이스X는 거의 지금 2조 달러 육박하거든요. 테슬라보다 더 커요. 네, 그러네요. 진짜 테슬라가 지금 1조 5천억 달러인데 스페이스X가 XAI랑 합병을 하다 그쵸. 보니까 네,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뭐 일각에서는 올해 이렇게 된 다음에 내년에는 테슬라와 합병할 수도 얘기 있다. 많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뭐 테슬라 주주분들이나 우주항공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스페이스X의 지금 주주들을 보면 일론 머스크 CEO가 40% 넘게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많은 투자자들이 있는 가운데 구글 벤처 펀드가 또 7.4%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파벳이 또 올랐나 3.5% 예,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에코스타라는 종목도 간밤에 또 신고가를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4월 21일에 애널리스트 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페이스X. 그리고 이제 6월에 상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대요. 거기에서 1조 8천억 달러 정도 규모로 상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IPO를 주도하는 회사들은 뭐 우리가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그 IB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모건, 골드만,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그냥 5대 은행이죠. 네. 다 붙어 있는 크니까.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고민은 좀 돼요. 지금 뭐 로니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이게 들어가면 다 이제 예. 모든 시장에 있는 돈의 이쪽으로 블랙홀이 다 될 수 흡수가 있잖아요. 될 거다. 뭐 이런 예. 얘기도 있긴 하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우리가 잘 재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큰 판이 열리는 거니까 유동성에 대해서는 또 기대감이 좀 자라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이어서는 뭐 테슬라 얘기도 있어요. 인도량 발표. 아 맞습니다. 예, 요거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도량에 대한 전망치를 미리 공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인도량이 실제로 공개될 텐데 오히려 그때부터는 이제 악재 털고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어서 예, 요거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말해주신 아르테미스. 네 아르테미스 요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요거는 흥미롭게도 이 사람이 상단 고정을 해놨어요. 아, 그 SNS에서도 네. 본인이 얘기했던 걸 이렇게 공지처럼 네. 중요하다. 이제는 이 사람이 전쟁 말고 이거에 뭐 다른 거에 자기가 잘하는 거 뭐 자기가 이제 이만큼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 그쵸, 그쵸. 예, 그런 거를 계속 올리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이제 호르무즈에서 많이 좀 벗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읽을 수가 있었고요. 어쨌든 아르테미스 2입니다. 예, 여러분이 저는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발자국 달에다가 발자국 남겼던 게 첫 번째 그 작전이었고요. 이 두 번째는
달의 뒤편을 보러 간대요. 달의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뭐 토끼가 뭐 떡 짓고 있다는 소리도 있고. 뭐 참 동화적이네요. 네. 거기를 이제 보러 가면서 유인 그 우주선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달에다가 나중에 뭐 공장도 짓고 뭐 약간 멀티하듯이 거기다가 뭘 올릴 건데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사람이 유인 우주선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 7시 한 30분 정도 더라고요. 그때 이제 발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안 맞으면 이게 또 궤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안 맞으면 뭐 기상 악화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면 4월 말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로켓랩 주가 2% 올랐고, 인투이티브 머신, 요게 이제 달 탐사 로봇 만드는 곳이라서 9% 상승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우주항공 얘기 나와서 드론 기사도 하나 붙여드렸는데요. 네. 이란이랑 전쟁하고 나서 미국이 드론 때문에 골치를 많이 앓았잖아요. 그런데다가 실제 드론을 많이 잃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드론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보니까 주가는 반등하다가 좀 밀렸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아마 펜타곤 입장에선 고려를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늘어났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DA에서 일라일릴리 알약 파운다요? 이름이 파운다요예요? 네, 이제 또 이름을 파운다요?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가 파운다요? 또 등장을 했습니다. 이름 우리 특이하네요. 뭐 위고비, 젯바운드 뭐 등등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파운다요가 등장을 했습니다. 뭐냐면 뭐라고 읽어야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파운데이오라고 읽는 분도 있고 파운다요라고 읽기도 하는데, 먹는 약입니다. 네. 릴리에 먹는 비만 치료제고, 여기 설명에 보시는 것처럼 젯바운드만큼 효과가 드라마틱하지는 않대요. 근데 하루 하나씩만 먹으면 된대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대중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노보노디스크가 한 발 빨랐죠, 알약은. 근데 일라이 릴리도 거기에 따라잡기 위해서 파운다요 승인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지지 않기 위해서 위고비도 열심히 뛰고 있는데, 노보노디스크가 영국에서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방이 줄어들고 네. 다이어트가 되면 모든 성인병이 다 그쵸? 줄어든다. 네, 이런 그렇겠죠.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무슨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그쵸. 그렇죠. 원래 살 빠지면 건강해진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효과를 확인했지만 일라이릴리의 주가가 오늘은 더 빛이 났기 때문에 노보노디스크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한 달에 한 번씩 주사 맞는 게 편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주사 한 방이 더 아 그래요? 저는 아프더라도 그냥 주사 한 방 딱 맞고 한 달. 귀찮잖아요, 왔다 갔다 하기도. 집에서 하면 되기는 하죠. 약은 이제 매일 집에서 먹을 수 네. 있어요. 약을 또 타러 가야 되잖아요. 좀 많이 주지 않을까요, 한 번에? 그러니까 30일치 주면 네. 모르겠습니다. 일단 파운다요가 또 일라일리에서 출시가 됐는데 뭐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에게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우리 또 열심히 일한 우리 명성님께는 저희가 스테이크를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석 스테이크 요거 나올 때마다 인기가 많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3+2 최초로 3만 원대 준비했는데 일단 열심히 맛을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그 사이에 일단은 군침 나. 와, 이거 스테이크 먹을 때 여러분 아무거나 입고서 먹으면 안 돼요. 제가 그래요? 오늘 사실 이거 머리가 여기가 이제 입고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머리 다 풀어질까봐 입고 싶었는데 못 입었던 아주 아리따운 셋업 하나 일단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 되게 은은한 크림 컬러의 후디가 달린 그런 스타일의 지금 아래 사진 보이시죠? 셋업을 준비했습니다. 퓨마, 요새 또 퓨마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MZ세대 분들이 이제 뭐 휠라 열심히 또 신발 신고 있고, 퓨마 신발도 되게 인기인데 퓨마 제품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퓨마 상하이 셋업으로요. 가격대 너무 착해요. 3만 원대에 준비를 했는데 3만 원대에 요거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의 그 색깔이 좀 차이가 납니다. 남성 2종에는 블랙과 네이비, 여성 3종에는 이제 블랙 레드 크림. 요게 이제 크림 컬러고, 바지도 이렇게 이제 세트로 요거 세트로 드리는 거예요. 요게 이제 3만 원대인데 굉장히 스트레치가 좋고요. 쫙쫙 늘어나요. 쫙쫙 늘어나서 뭐 나 몸매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핏감 있게 입으시면 되는데, 요게 지금 M 사이즈인데 제가 어깨 사이즈를 딱 보잖아요. 어깨 사이즈 보면은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넉넉하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M,
더 넉넉하게 입고 싶은 분들은 뭐 L 사이즈 입으셔도 되는데 허리가 좀 클 것 같아서 저는 M 정도를 5 사이즈이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리고 좋은 게 봄 되면 또 햇빛 엄청 강해지잖아요. 지금 오늘 밖에 보니까 날씨 따뜻하던데 UV 차단 기능까지 들어있는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능성이기 때문에 야외 활동할 때도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탄력성이 아주 좋은 그런 소재. 또 만져보시면은 그 왜 네오프렌 같은 거 있죠. 톡톡한 거. 근데 또 너무 네오프렌 옷 중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각진 그런 로봇 느낌이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소프트한 그런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 이렇게 시보리도 있고요. 이런 단어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런 거 아시죠? 먼지 이거 바로 만들어 오게 이런 장치도 되어 있습니다. 옷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명성님은 지금 엑스라지 입으신 거죠? 네. 남성 이거 제품은 2X예요, 저. 2X예요? 그러니까 남성 제품과 여성 제품이 이게 디자인이 달라요. 여자 제품은 앞에 이제 레터링이 돼 있고 남성 제품은 로고가 심플하게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고기 어때요? 아, 죄송합니다. 말이 필요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이거 그냥 그냥 먹으면 육즙 장난 아닌데? 약간 심정지 오는 맛이에요. 심정지 오는 맛. 안 돼. 먹다 죽으면 안 돼요. 진짜 저- 너무 맛있다. 깜짝 놀랐어요. 먹자마자. 진짜 부드럽네.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이거 각오하고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프라임 된접 첫 아이로 12시간 동안 숙성했구나.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럽고 감칠맛이 나지. 얼마야 이게? 여러분 이거 빨리 클릭하세요. 3+5 아니 3+2 5팩인데 3만 원대예요. 이건 먹어야겠네. 150g 1인분으로 5팩 드리는데 팩당 8,000원도 안 해요. 너무 맛있다. 진짜 부드럽고. 이거 안에 뭐 했나 간을? 저 반응 억지라니요. 제가 한 7개 있었거든요. 다 7개 먹었어. 다 먹었습니다. 7개를 다 먹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 맛있다. 그게 끝이 아니죠. 질기지 않다는 거죠. 이 짧은 시간에 7개를 다 먹었다. 저희가 순식간에 먹고 넘겼습니다. 예. 사실 고기 같은 거는 거짓말이라니요. 들어왔을 때 약간 이제 에이징이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소고기는 이게 오래되면은 질길 수 있잖아요. 안 질겨. 진짜 너무 맛있어요. 따뜻하게 드시면은 진짜 녹는 그런 느낌 아시죠? 자꾸 맛없다고 하시네 사람들이. 여러분 안 먹어봤잖아요. 안 먹어봤어요. 안 드셔보셨잖아요. 드시지 마세요. 드셔보세요. 그럼. 저희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약 3만 명 함께 하시는데 종합운동장에 여러분들이 다들 모여있는데 우리가 그 중앙에서 그 3만 명의 6만 개 눈을 이렇게 맞네.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저희는 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맛있습니다. 드셔보십시오. 예, 영상 하나 링크 통해서 최연석 스테이크 3+2 이거는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슈양맨 박명성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잠시 후 박현도 교수님과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